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금생활하는 램램이입니다. 2025년이 밝았죠. 벌써 3일이 됐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데, 지난주에는 조금 그 국가 애도 기간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한 주 쉬어서 좀 반갑게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한 주 넘어갔고요. 그래서 정산은 혼자 했고 정산한 금액을 따로 넣지는 않았어요. 뭐 목젖저축이라든지 세이빙박스를 완성하는 거 목표로 했는데 그거를 저 혼자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왔고요. 그러면 지난주 거 저 혼자 정산을 하긴 했지만 그 내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고요. 총 잔액은 24,810원 남겨왔습니다. 이때는 좀 먹을 걸 좀 많이 샀어요. 마트에 자주 다녀와서 쿠팡도 2번 시켰고 마트도 2번이나 갔어요. 그래서 6만원 거의 딱 맞게 쓰다 보니까 110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이제 가족끼리 그냥 오붓하게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는 출근을 하는 거였는데 그게 변경이 되면서 갑자기 친정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친정 식구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금액 예상치 못한 이제 또 지출이 늘어났겠죠. 제가 계획한 것보다 이제 그 계획이 변동이 되면서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젖저축에 저희 아이 생일 때 이제 쓰려고 했던 외식 비용에서 45,000원을 더 사용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남은 금액이 700원 남았습니다. 그 생필품은 아이 학교 보내는 핫팩이랑 이제 생수 사다 보니까 9,000원이 남았고요. 그 건강항목 사용하지 않아서 만원. 그리고 아이는 이제 5,000원짜리 그 플레이콘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용돈을 대체하기로 아이랑 얘기가 돼서 5,000원 남겨왔고요.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는 제가 2만원 넣고 5만원이 된 상태였었는데 학교에서 달팽이를 아이가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달팽이 지금 온 지 2주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 집 청소를 좀 해주고 흙을 좀 갈아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깔아주는 코코피트를 이제 샀습니다. 그래서 3팩 해서 5,480원 결제했고요. 그래서 총 잔액이 24,81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고 이제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동전보다는 이제 지폐로 해서 제 용돈에서 남은 거에서 지폐를 바꿔줬고요. 동전이랑. 그래서 25,000원 들고 왔습니다. 맞죠? 2만, 만원, 2만원, 1, 2, 3, 4, 5,000원. 그래서 25,000원 지난주 남은 잔액이고요. 이따가 저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 거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12월 28일부터 1월 3일까지의 지출이고요. 요거는 제가 혼자 이제 촬영 안 하고 계획 세웠던 금액이었습니다. 이때는 저희 아이 생일 주간이었어요. 연말도 있었지만 연말 계획은 딱히 없었고 아이 생일이 주가 돼서 이제 좀 외식 비용을 늘려놨죠. 그래서 외식 비용을 늘린 이유가 원래는 외식 그 목젖저축 외식 비용에서 꺼내 써서 뷔페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친정에 가서 좀 쓰고 왔다고 했죠. 45,000원가량. 그러니까 제가 75,000원을 모아놨었어요. 외식 비용에. 근데 이제 45,000원을 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외식 비용을 여기 주 예산에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기타 비용을 안 넣고 식료품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장을 지난주에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6만원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6만원으로 해놨지만 역시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떡국도 끓여야 되고 1월 1일 날 떡국도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담다 보니까 9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쿠폰 30% 쿠폰을 이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30% 한우 쿠폰을 이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34,270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요 비용은 기타 비용 5만 원 있던 거에서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외식 비용은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애슐리를 갔어요. 그래서 71,700원, 딱 1,700원 부족해서 요것도 기타 비용에서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은 세탁세제랑 저희 동네에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샵이 생겼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 같진 않은데 좀 왜 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곳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탁세제 뭐 이런 것도 그 캡슐 세제로 사왔는데 50개 7,5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렴한 거죠. 쿠팡이랑 비교해보고 이제 마트 상품이랑도 비교해보고 저희 주변 마트랑 비교를 해봤는데도 그곳이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뭐 브랜드가 처음 보는 브랜드긴 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또 그렇게 막 이름이 없는 브랜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사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쓰고 있고 거기서 이제 영양제도 같이 샀어요. 영양제를 제가 원래는 그 락토핏 유산균을 먹는데 락토핏은 거기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덴마크 유산균이 있었는데 그게 30호에 4,000원인 거예요. 너무너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유통기한도 넉넉하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남편 먹일 밀크시슬도 사왔고 뭐 이런 것들을 사다 보니까 25,6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싼지는. 싸게 팔아도 참 의심이 가는 한국인들이죠. 그래도 좀 너무 저렴하니까 의심이 가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 번은 사봤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그래서 4,400원 생필품에서 4,400원 남았고요. 건강에서는 이제 아이가 갑자기 약간 열은 없는데 기침을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가래끼 있는 기침이었어요. 그래서 약국에 일단 가서 급해서 코프 시럽을 사왔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먹을 비타민 약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비타민도 같이 사왔습니다. 그래서 5,000원 딱 맞게 썼고요. 그리고 아이 용돈 5,000원. 그래서 건강비용 원래 10,000원 넣고 제가 아이 비용도 10,000원 넉넉히 넣어놓는데 이때는 요거 합쳐서 10,000원으로 외식을 늘렸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남는 잔액은 없어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많고 여기 식료품에 세모를 한 이유는 제가 금액은 넘겼지만 기타 비용에서 끌어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썼기 때문에 어쨌든 주 예산을 넘어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모를 준 거고 그리고 외식에서도 이제 1,700원 정도는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세모보다는 체크를 했습니다. 거의 예산 안에서 썼기 때문에. 그리고 생필품 맞게 썼고 건강 맞게 썼고 이렇게 해서 남은 잔액이 원래 5만원이 들어있었고 여기서 코코피트 산 비용이 5,480원이어서 44,520원이 기타 비용이 있었는데 여기서 34,270원을 썼고 마트에서 부족한 비용 그리고 외식에서 부족한 비용 1,700원을 사용했고 그리고 남은 잔액 쭉쭉 없었고 생필품에서 4,4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12,950원. 요것도 이제 꺼내줘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아직 잔액을 안 꺼내줬어요. 근데 요것도 제가 950원이어서
이제 1,000원 단위로 좀 올려놨을 거예요. 식료품 남은 잔액 없고 외식 없고 여기에 이제 4,400원이잖아요 원래. 근데 요거를 5,000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이제 950원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상금을 다 빼도록 할 거예요. 비상금 이제 14,000원까지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 그래서 19,000원 같이 저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남은 비용과 이제 거의 한 해 결산이기 때문에 다 이제 꺼내줄 건데 지금 지난주 거와 이번 주 거를 합쳐줄게요. 이렇게 합쳤고 용돈 남은 거는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만원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44,000원이네요. 44,000원을 그러면은 저축해 주도록 하고 합쳐줄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또 뽑아온 돈은 이제 세이빙 박스를 위해서 제가 월급이 12월 말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첫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았는데 거기서 한 20만 원 정도 가량을 이제 빼왔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정도는 저축을 따로 해주려고 가져왔고요. 그러면 일단은 지난주부터 못한 요거 52주 저축 먼저 해주고 갈게요. 지금 금액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세이빙 박스가 거의 끝나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맨 뒤에 금액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3,000원이네요. 53,000원을 위에 채워주고 이거는 지난주 거 그리고 이번 주 거는 앞에 채워줄게요. 이번 주 14,000원 이번 주 14,000원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두툼해졌죠. 이렇게 채워줘 봤고요. 그리고 이제 세이빙 박스 남은 것들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오늘 이제 다 채울 수 있을지. 2번, 4번, 6번, 앞에는 거의 안 적어도 제가 8번, 15, 14, 16, 18, 19, 20번 대로 몰라요. 22, 23, 24, 28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8까지. 네, 이렇게 남은 게 있어서 이거를 다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번부터 할까요? 이번부터 채워볼게요. 9,000원. 나눠져 있고 4,000원.
그리고 2,000원은 2,000원 한 장과 2,000원 한 장. 2,000원은 2장. $11,000원. $6,000원. 부족하네요. 25,000원. 그러면 지난번처럼 24,000원에 25,000원을 넣고 28,000원에 27,000원을 넣으면 금액이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 1,000원 더 넣고 이쪽에 하나 더 빠지는 거니까 28번에. 그래서 이렇게라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산은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채우고, 제가 계산해서 1,000원짜리를 바꿔왔는데 그 52주 저축을 제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앞부분만 넣어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뒷부분을 넣어서 지금 금액이 이렇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 맞춰왔는데 그 만 원은 이제 생활비에서 더 빠졌기 때문에 더 뺐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 제가 지금 넣은 건지 한번 볼게요. 2,000원, 4,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11,000원, 14,000원, 16,000원, 18,000원, 19,000원, 22,000원, 23,000원, 24,000원, 28,000원까지 해서 202,000원 넣었습니다. 그럼 요거는 다 완성했어요, 여러분. 기분 좋게 완성해서 다행히 또 월급도 들어왔고 해서 월급 없었으면 완성 못했을 수도 있겠죠? 막주에 많이 남겨오질 못해서 아마 완성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번 23번, 22번, 그리고 19번, 18번. 그래도 다행히 앞쪽이 많이 안 채워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부담 없이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부담이 없는 건 아니었죠. 부담은 있었지만 어쨌든 네, 이번 주는 조금 자중해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막 웃지 않고 그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생활 하지만 돈이 중요하겠지만 진짜 소중한 가족이 없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돈 모으고 하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갑자기 또 우울해지네요. 그래도 다 같이 힘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이빙 박스 완성을 드디어 끝냈습니다. 제가 이거 추석 끝나고서부터 한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는 일찍 시작했는데 그게 조금 한몫한 것 같고 뒤에서부터 모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완성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1부터 30번까지로 줄여서 했는데도 그것도 좀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또 카드값을 열심히 밀렸던 거를 메꾸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열심히 세이빙 박스에 좀 많이 올인하고 그리고 다른 항목들도 그래도 꾸준히 같이 넣으면서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이빙 박스 완성했습니다. 12월에 목표였죠. 절약하여 세이빙 박스 완성해보자. 제가 월급을 믿고 있긴 했지만 월급 외에도 제가 정말 절약을 많이 한 달이기도 했어요. 행사가 뭐 크리스마스에 또 아이 생일에 뭐 연말에 다 몰려있는 한 달이었지만 그래도 절약을 통해서 많이 저축도 할 수 있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이 남은 10,000원을 또 저축을 해보도록 할게요. 10,000원을 새로 만든 요 1년 저축에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 여기 10,000원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딱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10,000원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거를 미루면은 이제 한 주에 하나씩은 그래도 넣어줘야지. 이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하트 이렇게 넣어줬다 표시해줄게요. 그래서 야무지게 10,000원까지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 정산까지 마쳤고요. 이제 다음 주 예산 또 짜보도록 할게요. 이제 1월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4일부터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주 예산입니다. 우선 식료품. 매달 저는 이제 17만원 예산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한테는 마지막 주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7만원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만원입니다. 이제 주 예산 잡을 건데요. 식료품 일단은 오늘 저는 무지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막 급하게 필요한 거는 생필품이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화장지를 좀 사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식료품 그리고 지난번에 남겼던 제가 10,000원을 안 썼어요. 그래서 이 10,000원 이제 상품권 다 사용했고 이제 이 10,000원까지 이제 이번 주 예산에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10,000원은 빼서 저축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 생일에 부모님께 받은 용돈 1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저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비용에 그러면 상품권 포함해서 7만원 넣어줄게요. 상품권 이렇게 하면 8만원, 총 8만원 예산이고요. 그러면 이제 외식 다음 주에 이제 아이 방학이 있긴 한데 금요일쯤 시댁에 갈 예정이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시댁을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금요일이면 혹시나 외식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목적저축 바인더에 지금 3만원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 해서 여기에 3만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만원 넣어놓도록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금요일에 갈 수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생필품
이거랑 지금 11만 원이고, 생필품도 이제 화장지도 떨어져가고, 이제 거의 다 사용해 가면은 이제 그 주방 같은 데다가 적어놔요. 철진한 달력 같은 거 오려갖고 이렇게 붙여놓고서는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적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뭐 화장지가 떨어졌으면 화장지, 뭐 바디 로션, 뭐 바디워시 뭐 이런 거 떨어질 때마다 바로바로 적어야 잊어버리질 않아요. 제가 좀 건망증이 있어서 자꾸 마트 가면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트 갈 때도 그 리스트 쇼핑 목록을 꼭 적어가야지 안 까먹고 다 사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거는 아마 다음 주에 급한 거는 화장지이지 않을까. 근데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마켓에서 화장지 같은 것도 9,900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30놀짜리.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그거를 먼저 사올까 생각 중이긴 해요. 그래서 생필품란에 일단은 2만원. 그리고 이제 건강 10,000원 넣겠습니다. 건강 아이 비용도 10,000원. 기타 비용에 10,000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짜는 게 조금 오래 걸렸네요. 그러면 이제 주 예산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기타 비용에 제가 뺐기 때문에 조금 더 절약해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함해서 5, 6, 7만원 들어가고요. 마트는 어차피 계산할 거라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총 8만원 들어갔고요. 외식에 4만원 1, 2, 3, 4 외식에 4만원 넣어주고 생필품에 건강에 10,000원 아이에 10,000원으로 해줄게요. 그래서 만약에 모자라는 비용은 기타에서 꺼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예산도 채워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용돈 받은 10만원과 20만원을 받았는데 10만원은 통장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5만원으로는 아이가 요새 꽂힌 인형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사주고 갖고 싶은 거 몇 개 더 골라봐라. 그래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시는 용돈이니까 본인이 또 사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쓰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5만원까지는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5만원은 이제 책가방을 바꿔주려고 제가 통장에 빼놨습니다. 체크카드에. 그래서 11만원만 이제 저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를 위한 저축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줄 건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아이를 위해서 모아주고 있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5만원을 넣어주고요. 여기 5개 체크해 줄게요. 1, 2, 3, 4, 5 이렇게 체크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교육을 위해서 제가 모아주고 있는 비용입니다. 아, 맞아요. 여러분, 이번에 그 설쌤이 하시는 그 강의라고 해야 되나? 설쌤이 이제 새로 오픈하시는 그 단꿈이라고 그 컨텐츠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뭐 엘리아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태블릿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거를 신청을 했습니다. 학원
이제 아이가 수학학원을 좀 보내려고 투어를 좀 했는데, 좀 마음에 드는 곳은 너무 가격대가 비싸고 교육비가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래도 초등학생인데 제가 교육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저희 아이는 영어학원 하나를 다니고 있고, 영어는 학원 아니면 대체제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영어 원서를 조금 읽어주기도 하지만 그것도 좀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리스닝이나 그런 발음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영어는 한번 배울 때 저는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학원을 택했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부터 가르쳤고, 대신에 저는 이제 만점왕으로 교육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2학년 때부터 만점왕 교재를 사서 EBS 강의를 그 무료로 어플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교재를 미리 풀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교재를 먼저 풀고 그리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또 아침 시간에 밥을 먹잖아요. 그러는 시간에 복습이나 예습 같은 걸 하고, 거기서도 영어도 되게 잘 돼 있고, 영어 강의나 뭐 좀 필요한, 뭐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3학년이 돼서 생존 수영을 한다 하면 생존 수영에 대한 강의도 있어요, 따로.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니면 방학 특강 해갖고 방학 특강 때 들을 수 있는 강의도 따로 있고, 그렇다 보니까 들을 수 있는 강의들이 너무 넘치고 좋아요.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그렇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고학년이기도 하고 수학을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선행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이것도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좀 지루해하는 면도 있고, 이제 하라고 해야 하는 편이에요, 저희 아이는.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정말 하라고 100번 말해야 한 번 앉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으로 한번 돌려볼까 하다가 이제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단꿈이라는 컨텐츠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오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료 체험을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다 붙어서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설민서 선생님의 한국사도 너무 좋지만 이제 정승재님의 그런 수학 강의, 초등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정승재 티처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프로모션 기간에 이제 하게 되면 쿠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쿠폰가로 이제 그 종합반? 그거를 이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논술도 있어요. 논술, 한국사, 그리고 수학, 뭐 이렇게 4가지였나?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할인이 들어가는 쿠폰을 준대요. 저도 아직 전화까지만 받아서 순차적으로 이제 전화를 돌리시나 봐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해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뭐 저도 내돈내산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한번 요런 컨텐츠가 있다, 새로 생겼다라는 정보를 드리는 거고, 가격대가 그래도 여러분 그 과목을 다 하는데 태블릿도 따로 구매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집에 태블릿 한 대 정도 다 있으시잖아요. 태블릿 있는 거에 그 컨텐츠를 다운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가격 부담이 그래서 없는 건지, 크게 쿠폰 받으면 1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고 한 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일단은 저도 무료 체험을 해보고 선택을 할 거라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 보시라고 이제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 체험 기간이 아마 아직까지도 신청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맞아, 이거 해야죠.
갑자기 생각나서 교육하니까 알려드려야지 했는데 또 잊어버릴까봐 설명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고학년이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이제 돈을 지불하고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반면에 EBS, 아까 말씀드렸던 EBS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무료, 정말 다 무료예요. 교재만 사면. 교재를 뭐 굳이 안 사도 된다. 우리 아이는 너무 다 잘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 안에 단원평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서 AI가 이렇게 만들어줘요. 내가 단원을 선택하고 학년 선택하고 단원 선택하고 단원명을 선택하면 되게 학교 시험처럼 이렇게 프린트 돼서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출력해서 아이 시험 보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래서 뭐 단원평가 전에 한번 집에서 체크하는 우리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용도로도 저는 너무 많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또 10,000원은 이제 저희 부모님 칠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00원 또 꾸준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0원, 25,000원, 50,000원 됐네요. 이렇게 넣어줬고, 그리고 빼줘야 될 게 있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저희 조카들을 못 만날 것 같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계획이 변경되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제가 따로 아이들 용돈으로 주었습니다. 주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따로 다시 빼둘게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이빙박스, 일단 저의 목표는 세이빙박스 완성하는 거였는데 목표를 이루면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요거 세이빙박스는 제가 폭발을 해서 이제 요 영상은 찍지는 않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지금 1,000원짜리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그래서 요거를 10,000원짜리로 좀 바꿔서 요거를 다 빼서 정산을 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방학 기간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아마 목젖저축에 좀 분배해서 나눠주려고 하거든요. 참 뒤숭숭하고 심란한 연말이었어요. 그쵸? 연말 연시였는데 여러분들 가정에는 평화만 깃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불의 사고를 당하신 유가족분들한테도 좀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애도를 좀 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국가 애도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더 길게 유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희생자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딱 제가 할 일만 딱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촬영하고 여러분 평안한 한 주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5년에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모두 다 행복한 일만 가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